칼 융이 말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특별한 운명,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깊이 사유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의식이 세상의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는 사람 말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속도와 단순함에 집착하는 현대사회에서 깊이라는 가치는 종종 결함처럼 취급받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너무 복잡하다, 지나치게 예민하다, 혹은 과도하게 진지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 속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려는 충동이 결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질문하고 성찰하고 분석할 때 당신은 단순히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상의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밝혀내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선물이며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함을 거부하는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설명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본능처럼 사물에 가면 뒤를 들여다보려는 강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정답을 제시하면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부하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 저 사람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융은 이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팽팽한 긴장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생각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콤플렉스, 원형적 패턴, 그리고 집단적 신화 같은 것들이죠.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이 숨겨진 층의 존재를 비록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도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저 대세를 따를 수 없으며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공들여 만든 페르소나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보이지 않는 해류를 감지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강조하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성향은 더욱 큰 고립감을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깨어있음의 무게에 깨어있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한번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중한 대화 속에 숨겨진 위선을 알아차리고 얕은 쾌락 속에 감춰진 공허함을 감지하며 사람들의 확신에 찬 주장 속에 깃든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깊은 고립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은 홀로 말해지지 않은 것들, 숨겨진 진실들에 의해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불편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며 삶을 작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이 부정하는 것들을 직면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낍니다. 깊은 생각이란 선물인가, 저주인가 솔직히 말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고결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무서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비가 올 때까지 과도하게 분석할 수 있고 어떤 감정도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감정을 해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성찰에 쏟은 나머지 그저 단순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융은 위험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불균형한 지성은 검토되지 않은 본능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당신을 경험 속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는 대신 당신을 경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바로 그 마음이 불확실성 또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노력들의 헛됨을 보고 인간 본성의 모순을 보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의 일시성을 봅니다. 이 모든 깨어있음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 짐이야말로 진정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명확하게 보려고 할 때 당신은 유행이나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현실과의 단단한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식이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획일성을 찬양하는 문화 속에서 그것은 하나의 조용한 혁명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너무 많이 보는 자의 고독융은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삶의 여러 층위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삶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데 평생을 바친다면 가벼운 잡담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하는지, 자신의 감정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밝은 가면 뒤에 숨겨진 단절감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이걸 보는 게 나뿐인가? 이 외로움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잠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홀로 깨어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이방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분리감에도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의지하도록 만들고 고독의 가치를 가르쳐주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즉 개성화를 위한 준비를 시켜줍니다. 의미를 향한 이끌림과 그림자의 대면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오락거리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의미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진 일상에 만족하는 동안 당신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낍니다.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종종 명확한 답도 없습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탐구야말로 삶의 깊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편안함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온전함에만 관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신 내면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탐험해야만 합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당신이 더 깊이 생각할수록 자신의 그림자와 더 많이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외면해온 당신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불안감, 숨겨진 욕망들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려 합니다. 바쁘게 살거나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게 해주는 이상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깊이 사유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주위를 계속 맴돌 것이고 당신이 외면하고 싶은 자신의 일부를 직시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깊이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균형을 찾아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깊이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깊이를 존중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융은 그 답이 균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은 감정에 의해 조절되어야 합니다. 성찰은 행동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찰은 결국 체화, 즉 몸으로 살아내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삶을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감옥이 아닌 든든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단지 짐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패턴을 보는 재능, 그리고 모호함의 무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강점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적인 사건들을 볼 때 당신은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봅니다. 여기에서의 한마디 말, 저기에서의 작은 몸짓. 당신의 마음은 그것들을 엮어 하나의 의미 있는 직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모순을 발견하고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는 동기를 감지하며 사회적 흐름이 명백해지기 전에 그것을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바로 이 민감함이야말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을 귀중한 존재로 만드는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군중이 현상에 반응하는 동안 당신은 그 밑에 흐르는 저류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메아리치는지, 집단적 불안이 어떻게 형태를 갖추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들이 문화와 관계를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봅니다. 이 능력은 당신을 고립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현명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깊이를 소통하는 어려움,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자신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통찰을 설명하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멍한 시선이나 유례적인 끄덕임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단순한 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고 비난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을 더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직하게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융이라면 그 어려움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수준의 성찰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따라 그 깊이 속으로 들어올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통찰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용히 당신 내면에서 통합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냉소주의의 유혹과 열린 마음을 지키는 용기 너무 많이 보는 것에 또 다른 위험은 냉소적으로 변하려는 유혹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이선, 끝없는 자기 기만의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경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태도 자체가 또 다른 방어기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냉소주의는 종종 갑옷처럼 단단해진 실망감일 뿐입니다. 인류의 모순 앞에서 마음을 열어두는 것보다 인류 전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깊이는 인식뿐만 아니라 연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어둠을 보면서도 빛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면서도 차가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순 또한 판단하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깊은 사색가들이 단지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복잡성을 수용과 함께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융이 가르쳤듯이 바로 그렇게 집단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명료함과 혼란 사이의 긴장을 느껴왔던 사상가들, 구도자들, 그리고 성각자들의 오랜 계보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그 깊이는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사회가 속도와 표면적인 것들을 찬양하는 동안 누군가는 성찰을 위한 공간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책을 출판하거나 어떤 운동을 이끌지 않더라도 당신의 존재 자체는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호기심에 충실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조용한 허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열려 있으십시오. 당신의 깊이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면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현상의 이면을 보는 축복과 짐을 함께 짊어져온 위대한 탐구자들의 전통 속에 서 있습니다. 대량의 산만함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깊이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